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파이입니다. 오늘은 시즌4 37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 기관에 따르면요,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해 선호하는 동료 유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선호하는 동료 유형으로 인성이 좋고 협력이 잘 되는 동료 유형을 선택한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서는 눈치가 빠르고 융통성이 있는 동료,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이 뛰어난 동료 순으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가고 싶은 직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땐 하반기 신입직 취업준비생 10명 중 3명은 공기업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는 직원 복지와 근무 여건이 좋을 것 같아서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업하고 싶다는 답변이 과반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 동료 또 어떤 회사를 원하시나요? 오늘의 주제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 네. 약간 뉴스 브리핑처럼 시작했네요. 신디 아나운서가 빙이 돼서. 좀 그랬나요? 네, 잘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인기 있었던 유형이 그러면 인간성이 있고 그런 사람인 거네요. 네. 왜요? 아니 그냥 듣다 보니까 내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잠깐 생각했었어요. 안녕히 미안해요. 계세요. 또 오버했나 보네요. 안녕히 근데 계세요. 두 분은 네. 언제 한번 이렇게 인정을 해줄 거예요? 항상 제가 약간 뭐 애드리브를 던지면 원래 한 번쯤은 받아줘야 되거든.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는 사이 방송이니까요. 네, 알겠어.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진심이 있는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네. 10월이면 원래 네. 축제의 계절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현재는 뭐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취자분들을 그 추억을 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예전에 이런 축제가 있었다. 가을 축제 중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억 남는 축제 아니면 대학교 축제 중에서도 이런 재밌던 게 있었다라면 맞네요. 하나씩 좀 얘기해 주는 게 어떨까요? 저는 보니까 여기 홍대 축제 왔었어요. 언제 갔었어요? 저 대학생 때 왔었는데 네, 저랑 만날 일은 없었고 날짜가 나니까. 그때 여기 와서 홍대 축제 한번 즐겼었고 또 제가 다닌 대학교에서는 실제로 주점 같은 거를 운영해가지고 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때 너무 그러니까 재밌지. 주점을 운영했었을 때 그런 뭔가 했었어요? 그쵸, 뭐 음식을 직접 네네. 만들어서 판매하고. 판매하고 원래 그게 네. 대학교 축제의 가장 낙이잖아요. 맞아요. 요즘 분들은 모르시겠네요. 그런 나들. 너무 아쉬워. 대학생들이 그렇죠. 들어보니까 지금 학교를 안 가는 것도 많고 비대면 수업이 많고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우리가 뭐 갔었던 MT 이런 여러 가지 체육대 이런 것도 다 못하고 뭐 대학교 생활에 솔직히 낙이 없을 것 낙이 같아요. 없죠. 수업만 열심히 듣고 학점만 따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거죠. 그쵸. 사실 대학교 등록금 비싸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공짜로 연예인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맞아요. 네, 봤던 연예인 있어요 혹시? 되게 많죠. 뭐 아, 이게 기억에 남는 연예인. 기억에 제일 남는 연예인은 그때 한참 버즈 민경훈 씨가 아, 오셨어가지고 민경훈. 네. 지금도 뭐 예능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또. 그때도 한참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아는 형님 때문에. 아, 정말요? 그때도 네, 아는 형님이었어요. 아닌가? 아는 형님이었으면 진짜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쵸. 근데 저 때도 아는 형님을. 아는 아는 형님이 형님이 한 아닌가? 5년 6년이면 맞나 보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딱 시작했을 때니까. 네, 맞아요. 왜냐면 인기 있었으니까 또 그때 그 한참 프로그램에 이렇게 두상으로 들었으니까. 막 마이크 위로 올리시고. 아이고. 네. 그러면 슌디는 저는 왜 슌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생생한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제 저는 일적으로는 축제를 많이 갔지만 제가 즐기러는 막상 많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일적으로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음성의 품바 축제라고 있어요. 푼바 뭐 춤추는 축제인가? 약간 품바가 거지들이 이렇게 네네. 좀 하는 그런 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지 이제 거적대기 옷도 입어볼 수 있고 뭐 그런 지역 그런 축제였는데 실은 저도 젊다 보니까 그런 데를 일이 아니면 안 가거든요. 갈 일이 잘 없는 곳이긴 하죠. 없죠. 없는데 막상 가서 즐겨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서 이런 축제를 만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도 있고 그 지역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고 또
내가 이런 품바를 이때 아니면 언제 알아보겠으며 언제 그런 옷도 입어보겠으며 또 뭐 엿도 먹고 막 했던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기억이에요. 그만큼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우리가 뭐 재즈 페스티벌 이런 거는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밴드들이나 이렇게 가수들이 맞아요. 와서 했었을 때 지금은 진짜 그런 게 없네요. 그거를 원래 티켓팅 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특히 저기 그 섬 자라섬? 자라섬 맞아요. 저는 그런 곳은 못 가봤어요. 저도 저도. 근데 사실 알겠어요. 축제도 체력이 있어야 조금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왜냐면 거기서 계속 신나게 네. 놀아야 되고 뭐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제 고향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안동에 하회 탈춤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뭔가 봤던 기억이 문득. 그쵸.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추석이나 이럴 때 보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외국에 있는 하회탈이나 뭐 이런 탈춤을 하시는 분들도 오고 각 지역에 있는 탈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먹거리도 안동이라든지 경북 지역 먹거리들 되게 많이 했어서 맞아요. 그게 좀 기억이 나서 안 하니까 또 원래 할 때는 잘 안 가게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데 계속 안 하니까 또 기억이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우리 안동에 가보셨던 분들이거나 갈 예정인 분들은 그런 축제가 있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너무 안동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방송을 통해서 좀 자랑해가지고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사연이 왔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주디가 한번 읽어줄까? 네. 네, 이시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용산구에 살고 있는 29살 직장인입니다. 친한 동생이 SNS에서 사이방송 올려서 듣게 되었어요. 저는 문희님 목소리를 참 좋아해요. 저 목소리를 좋아하는 분이군요. 문희님 목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외국인 분도 있었고 그 제재님이랑 제재님. 또 있었고 제재님 말고 인스타로도 목소리 좋다고 이제 외국인 분이 보내줬어요. 외국 분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통하는 목소리인가 봐요. 댓글에 유독 문희님 목소리 칭찬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시즌 1부터 너무 네. 많아서 네. 이제 아. 막 제가 한호를 하지 않아요. 무뎌졌나요, 많이? 아니 무슨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얘기는 항상 했지만 사람들마다 또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 친한 친구가 경상도인데 제가 이제 사투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반갑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중저음이다 보니까 가끔 원래 두 분한테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했었을 때 약간 이 재밌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거든요. 지금은 좀 나이가 드니까 일정하게 나오는데 원래 이 상황극을 하잖아도 막 이런 목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성시경의 잘자요처럼 시그니처 멘트가. 그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읽어줘요. 저의 예전 남자친구도 중저음이었는데 통화할 때 너무 듣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친구가 중저음이었기 때문에 저랑 이게 또 겹치는 게 있네요.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 저라도 아는 척 해줘야잖아요. 두 분은 뭐 반응 안 할 거니까. 지연님이 서운해할 것 같으니까. 네. 슌디님과 주디님의 웃음소리도 편하고 다른 방송에 비해서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느껴져 대화들이 공감이 많이 돼요. 밤늦게 고민 사연을 노트북으로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저 최근에 친한 친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랑 많이 싸우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요. 설명하기 쉽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A와 B 친구라고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연을 우리한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A라고 B라고 해줬으니까 감사하네요. 네, 더 감사하죠. A라는 친구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오해를 해서 많이 싸우게 됐어요. 결혼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쁘다고 생각되어서 연락을 안 하거나 전처럼 이야기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B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셋 중에서는 처음 결혼이니까 잘 챙겨주려고 했었고요. 근데 첫 번째 사건은 제가 B 친구에게만 최근 이야기한 고민이 있었는데 B 친구가 A 친구에게도 말한 줄 알고 결혼 이야기하다가 말을 했었나 봐요. A 친구가 전화 와서 나한테는 왜 이야기 안 했냐면서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두 분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세 명이 알고 지냈는데
한 친구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또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자주 못 보니까. 그러면 뭐 결혼 아니어도 한 사람이 바빠서 못 보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만 얘기하는 경우가 들 있었을 때 다른 뭐 B 친구라든지 이렇게 C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다시 얘기해줘요? 뭐 서운하다고 말하면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만나는 상황이 생기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세 명이 다 같이 알았었을 때 또 음. 계속 이야기 진전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친구를 자주 만나는 거는 내가 그 전에 얘기를 안 해도 계속 얘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야 맞아요. 편한 거니까요. 저는 그때 너가 바쁜 것 같아서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옛날 이야기까지 나와서 싸웠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예민해졌는지 이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도 B 친구가 잘 이야기해줘서 풀렸고 저도 친구를 이해해주기로 했어요. 다음 두 번째 사건이 생기면서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며칠 전에 전화 와서는 B 친구랑 스타일러를 같이 축의금 대신 사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축의금 대신인데 스타일러는 생각보다 우리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뭐 적어도 80만 원 이상, 비싼 거는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것들도 있잖아. 네. B 친구는 괜찮다고 했다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난감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너무 난감하죠. 내가 B랑 이야기하고 정할게 라고 했더니 또 화내더라고요. B한테 물어보니 A가 너무 부탁해서 해준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태도가 달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B한테는 부탁을 한 거고 나한테는 그냥 해달라고 이제 강요. 네, 강요라든지 뭐 그런 거죠. 압박. 네. 서운하네요. 그리고 결혼식에 올 때 B와 저에게 옷을 맞춰 입고 와달라고 쇼핑몰 사진까지 보내줬어요. 이런 스타일로 너 입고 와. 입고 와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잘 입고 갈게 라고 카톡을 남겼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지연은 또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있는 분이긴 해요. 우리가 뭐 근데 이게 나쁘다 좋다는 못 말하겠지만 뭐가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가 봤었을 때는 B라는 친구는 이 A라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들어줬었던 친구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옷까지 보내주면서 맞춰 입고 와달라고 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인 것 사람들도 같아요. 있고 결혼식이다 보니까 이런 어. 걸 더 말할 때가 있는 거고. 그 옷이 뭐였는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뭐길래? 링크 저희한테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쌓인 감정이 있었는지 풀리지 않았고 이것 말고도 사소한 게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제가 왜 더 힘들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 게 처음은 아닌데 A라는 친구가 유난히 더 그렇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거든요. 여기 이렇게 정답이 있긴 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시연님이 느끼기에도 A라는 친구 지금 이 고민 안에서 가장 이렇게 모습 자체가 유난이라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좀 다르게 나한테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친한 친구거나 아니면 이 세 명의 친구 사이에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연님이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뭐 이런 거 보니까 조금 예민해 보인다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나한테 꼭 안 드러내도 뭐 약속을 잡는 거라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결혼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옷에 맞춰 웨딩 드레스에 맞춰야 그렇죠. 되니까. 정말 예뻐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약속이 주말마다 있는 있잖아요. 거예요. 왜냐면 그쵸. 청첩장을 주거나 결혼식에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 거기서 엄청 흔들려하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음. 밥은 많이 못 먹겠으나 사람들을 만나야겠고 술자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막 그 혼동하는 모습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으면 웨딩 드레스 입는 그 핏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예민해져서 친구한테 다 소연을 하거나 나 옷 예쁘게 입으려고 안 먹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혹시 샌디는 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예민해지는 모습.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예민해지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다 좀 무던하게 다들 결혼을 했어요. 저는 보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예민해질 때가 있대. 어떨 때는
하루에 3팀을 만나야 돼. 맞아요. 그러면 그게 보면 이제 여자 측 입장에서는 또 남자친구, 남편이 될 사람이 또 사람 인맥이 넓은 사람이면 내가 친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인사하러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예민해져서 이제 그만 만나도 안 되냐고 이제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뭐 이제 예비 신랑한테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좀 일어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결혼 한두 달 전에는 워낙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일과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그런 있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었어요. 그 청첩장 잘못 나왔었을 때. 아, 예민하시죠. 왜냐하면 한번 나왔는데 그 인쇄소에서 잘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음. 전달할 때 잘못 전달이 되어서 바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청첩장을 잘 기다리는 게 아닌데 어른들은 진짜 그거 안 오면 맞아요. 그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날짜에 다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예민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예식장으로 예민한 건 봤어요. 그러니까 남자 측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무조건 호텔에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자 측은 그 정도의 그런 자금이 없어서 그 정도는 못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남자 측이 약간 무례하게 그럼 우리가 다 낼 테니까 그냥 호텔로 와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일방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판단을 네. 해버렸던 거네. 좀 세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 측에서는 약간 좀 속상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합의점이 성당이었어요. 성스러운 곳으로 간다. 이렇게 종교가 통합을 네. 해주네요.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럼 뭐 비정적인 부분도 줄일 수 근데 있는 거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신부랑 신랑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원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초대할 인원과 네. 이런 것도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단내품 또 보통 뭘 줘야 될지. 결혼하신 분들 보면 절대 결혼 준비 기간을 길게 잡지 말아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예민한 시간이 너무 그럴 것 길어지니까 같네요. 안 싸우는 사람들도 싸우게 된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결혼 가정기. 네. 그럼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이 A라는 친구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부탁이라든지 뭐 부탁일 수도 있고 요청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강요일 수도 있잖아요. 조금 약간 여유가 없어지면서 지금 당장 그 A라는 분한테는 온 세상이 자기 결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가야 돼. 네. 그러니까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러를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혹시 하객으로 처녀하게 됐을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옷을 좀 같이 맞춰서 입어주면 사진 찍을 때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그 부탁하거나 말하는 과정이 조금 이렇게 친구들이나 타인이 봤었을 때는 달랐기 때문에 지금 시연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탁을 해도 진짜 뭐 맛있는 걸 사주면서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옷을 보내주면서 이걸 입고 와 사이즈 이렇게. 뭐 물어보고 나서 그렇죠. 요 2명이 친구라면 2명의 친구한테 뭐 색상만 좀 다르거나 이런 걸 보내주면서 했었을 때는 친구가 당연히 웃으면서 해줄 수 있는데 시연님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길 게 근데 아닐까. 저는 이 친구가 진짜 정말 그 주위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러보다는 축의금이 더 좋거든요. 근데 스타일러가 진짜 필요한 사람도 있을 물론 수 있죠.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축의금을 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시연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축의금을 주고 싶을지 스타일러를 사주고 싶을지 뭘 사주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확고하게 꼭 스타일러를 사줘. 스타일러를 말해달라는 거죠. 그게 뭔가 나는 친한 친구가 나 결혼할 때 스타일러 사줬다? 아니면 남편한테도 내 친한 친구가 친구들은 이거 스타일러까지 사줬어. 사줬어. 뭔가 그런 느낌일 수 그 있겠네요. 신랑 남자친구들한테 또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뭔가 자랑? 이런 거리를 조금 만들고 싶어서 그런 신랑 남자친구들이 이제 세탁기를 사줘서 진짜 갑자기 문득 네. 드는 생각이 사실은 축의금을 이제 받으면은 보통 그런 거를 결혼할 때 썼던 비용에 이제 보탬을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실 그러면은 그 축의금으로 스타일러를 살 수 있는 그니까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굳이 달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축의금으로 들어올 경우 집안마다 달라요. 어머니, 집안마다 아버지가 이게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다르게 비용이 또 나눠지는 경우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받는 비용이랑 부모님의 그 그쵸. 지인들이 오는 걸 다 한 번에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쵸. 따로 이렇게 나중에 갑자기 이거 내 친구들이었으니까 달라고 하기에가 왜냐하면 결혼식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갔을 때는 다 그걸 묶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테일러를 따로 받거나 축의금을
직접 이제 결혼식장 가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집들이 가서 주거나 아니 친구 만나서 이렇게 양복 주머니에 슬쩍 넣어주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있어서. 요즘에는 그 결혼할 때 아예 친구들한테 다 부탁을 해요. 뭐 친구들 돈은 너가 좀 받아주라. 맞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모아놓는 거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난 스타일러 사줘. 그러니까. 네. 또 스텔라의 꽃피신 A라는 친구가 아닐까. 그리고 진짜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 A라는 친구분은 그날 비가 와서 누가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너 왜 늦었어 그러면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눈총이라든지 네. 이렇게 약간 잔소리를 할 수도 맞아요. 있고. 사실 그러니까. 결혼을 축하해주러 왔다는 와주면 거. 그리고 두 고마워해야 분은 되는데. 그 신부가 네. 친구잖아. 저는 어떻게 보면 신부가 아는 동생이거나 뭐 친구였을 때 가긴 갔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맞춰서 그냥 갔었던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 30분 전에. 근데 두 분은 어때요? 친한 친구가 이제 결혼한 거잖아. 네. 동성이니까 음. 뭐 1시간 전에 가나? 아니 왜냐면 그 옆에도 맞아요. 가끔 사진을 찍어주거나 음. 신부 친구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거나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네, 보통 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가야 되는 일찍 거죠. 다 모이자라고 말은 하고 절대 지각은 하지 말자. 지각하면 네. 또 거기서 맞아. 이제 네. 그 결혼한 친구의 이렇게 눈빛, 이 네. 강렬한 눈빛이 한 번씩 맞아요. 그려지니까. 맞아.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신랑 친구들은 저는 신랑인 게 더 많잖아요. 음. 뭐 사회를 본다면 진짜 1시간 전에 가거나 아니면 거의 한 15분 전에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그쵸. 뭐 신랑은 그렇게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그쵸. 그냥 신부는 오는 사람들마다 다 사진 한 번씩 찍어줘야 맞아요. 되고. 그래서 친한 경우에는 직접 가서 뭐 아까 축의금 같은 거 먼저 걷어주거나 아니면은 사진도 더 많이 찍어주고 그리고 일단 일찍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그쵸, 신경을 그쵸. 쓰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조금 더 예민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데 시연님이 보기에는 이게 좀 과했으니까 우리한테 고민 사연을 보낸 것 같고. 근데 과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바빠서 A라는 친구한테는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했고 B라는 친구한테만 이야기를 했을 때 서운하다라고 오는 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미처 A라는 친구를 조금 덜 챙겼구나 하는 마음에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옷을 이거를 입고 와라 보내고 그리고 뭐 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사실 스타일러가 좀 요즘 좋더라 뭐 너무 갖고 싶어 이렇게 애교 섞이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채 그냥 사줘. 약간 이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네. 이 대화를 전체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겠지만. 그쵸. 좀 너무 난감하게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물이라는 거는 나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들었을 받는 때 사람도 기분 좋아야 되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았었을 그쵸. 때 그게 결혼 의미가 있는 전 건데. 선물로서 가장 네.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A라는 친구는 잊어버린 것 같다. 그쵸. 그리고 사실 거절을 아예 할 수 없게끔 이 상황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저 친구가 저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뭔가 안 맞으면 말을 하겠지만 이거 말해도 저 친구 한 번 더 이해해줘야죠. 그리고 이런 거 분명히 조금 뭐 엄마라든지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걔 결혼하는데 그래도 네가 한 번 더 축복해줘야지. 그냥 한번 해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고민들을 뭐 엄마한테 털어놓는 경우가 많잖아. 친구들한테 네. 털어놔도 다 친구들이니까 잘 상황을 모를 때는 엄마 혹시 이거 내가 얘한테 해주려고 하는데 해주면 어때?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또 우리 어머님 분들은 마음이 호응이 되게 크거든요. 너도 괜히 결혼할 엄마가 때 아니에요. 너도 네. 결혼할 때가 오니까. 근데 저는 이 결혼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기회예요.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을 볼 수 거를 있는 맞아요. 네, 내 이러한 주변에 상황. 그냥 있었던 건지 네. 나를 진심으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해서 있었던 건지.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인간관계가 많이들 정리된다고 하잖아요. 주디는 언제 알아요? 저는 결혼을 언제 할까요? 한 할 수 2년 있을까요? 정도 지나야 되나 보네요. 저는 한 3년 바라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때까지 방송하고 있으면 네. 예민해지는지 예민 안 아, 해지는지 네. 볼 수 다시 있겠네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좋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그 풀 스토리를 한번. 그래. 네. 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다는 거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해줄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뭐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했었을 때 이 정도 금액의 뭐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여기까지 해줄 수 있다. 축의금은 이 정도 비용을 내줄 수 있다. 이게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사연자가 봤었을 때 기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시즌 3 때도 사연이 많이 왔던 게 축의금을 얼마 해야 될지 친한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한번 정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10년지기 이상 아니면 고등학교 때 친구. 슌디부터. 슌디가 잘 알 것 같아. 저는 10년직이면 한 50만 원? 50만 원 정도가 네. 그러니까 적정선이고 이 이상이 들어갔었을 때는 줄 수는 있지만 네, 그 그거 친구가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서. 또 내가 더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건 이제 그때 해야 하는 내가 일인 거고. 커피 몇 잔 안 마시고 주면 되지. 그쵸. 이런 그러거나 마음이죠. 뭐 집들이가 또 있고 계속 만날 일들은 많으니까 일단 축의금 50만 원 주고 집들이 할 때 또 선물을 사간다거나 뭐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고요. 그냥 의례적으로 가는 건 네네. 5만 원. 그리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죠, 요즘에는. 네. 그럼 주디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어느 정도의 그런 선을 일단 기준을 만들어 잡아놨어요? 놨어요. 네. 그래서 뭐 축의금은 얼마, 그리고 그 결혼하기 전에 대신에 뭐 부샤 같이 파티해주기, 그런 부샤 파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만들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게 되는데 이 기준 안에서 다 해주면 되니까. 맞아요. 서운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도 그냥 이 기준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이 뭐 얼마씩 모아놨던 거예요. 아니요. 이제 뭐 결혼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20만 원이면 결혼은 20만 원, 그럼 부샤 비용은 뭐 5만 원이나 10만 원 원씩? 내에서 이렇게 각각 내서 하는 거요. 그러면 네.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결혼을 제일 늦게 하는 친구가 아니 손해라고요? 왜요? 아니 물가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전에는 내가 5만 원 내는데 이번에 뭐 하여튼 10만 원 내는데 그럼 더 내야 우리- 되잖아. 그 친구는 계속 더 냈어야 되니까 또. 너무 텀을 길게 두지 않기로 약속해요. 우리 모두 금방 가기로. 아니 그런데 원래 이런 건 있긴 해. 우리가 축의금을 줄 때도 대학교에 갔을 때 아니면 사회초년 생일 때 그리고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할 때 그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일 빨리 할 때 친구였었을 때는 뭐 27, 9살에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는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내가 줘도 뭐 10만 원, 15만 원인데 그쵸.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고 갔을 때 뭐 30살에서 34살 사이 정도면 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내가 뭐 50만 원 이상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이 됐었을 때는 저 친구 이제 너무 늦게 가니까 너 좀 줘야 된다. 그쵸. 왜냐면 진짜 마지막에 가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온 정을 다해서 잘 살아. 챙겨주면서 너 진짜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 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친하다면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기준이 없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는 게 서로가 어느 순간 또 서로가 다투거나 아니면 우리 관계가 지속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을 진짜 늦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줬는데 저 친구가 안 해주면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연님도 막상 스토일러를 달라고 했는데 B라는 친구랑 둘이 했었을 때 금액이 큰 거고 이 돈이 한 달에 생활비였었을 때는 많이 부담스러워요. 나가는 거예요. 네. 사실 그냥 좀 대학교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적당히 이제 좀 친하다라는 느낌으로 알고 온 친구여도 30만 원 선뜻 내놓기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그쵸. 왜냐면- 이제는 왜냐면 또 결혼식이 한 번이 아니거든요. 네,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몰리면 뭐 저도 많이 낼 때는 100만 원 이상 나간 적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은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이지만 사실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번이거든요. 한 달에 10번일 수도 있고 그 비용이랑 아니면 네. 시간도 계속 들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냥 좀 친하다 하면 20, 30 이 정도인 것 같아요. 20? 그럼 이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또 얘기했었고 이거 네. 청취자분들도 혹시 생각 있으면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연에서 가장 힘든 거는 A라는 친구도 있지만 B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쵸. 근데 혹시 두 분은 이 결혼하는 친구면 자주 만나요? 자주 못 만나요? 어떠면 자주 만날 수도 있잖아. 왜냐면 친구가 막 도와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혼수 보러 가는데 엄마랑 갈 수도 있지만 엄마가 뭐 진짜 안 계시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아프셔서 못 가면 친구랑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두 분은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친구가 결혼하거나 제일 친한 지인이 결혼했을 때 그 사이에도 자주 만나는 건지 아니면 배려해서라든지 아니면 저 친구가 바쁠 것 같으니까 그냥 좀 덜 만나게 되나요?
전 약간 배려해서 많이 안 만나려고 많이 해요. 이제 안 만나려고 네. 하는 거죠. 저 친구 이제 혼수도 준비해야 되고 나 말고도 만날 사람이 만날 사람이 더 많은데. 많으니까. 저는 일단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차를 또 이렇게 몰아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요즘 코로나여서 인원이 맞아. 제한되어 제한돼 있어서 있잖아. 친구도 못 가더라고요. 친구도 못 갈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진짜 좀 궁금해요. 갑자기 얘기하다 어떤 보니까. 거요? 예를 들면 나는 못 가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친구가 거기 결혼식 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인데 이렇게 뭐 5명, 6명 무료가 있는데 끊긴 거죠. 그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50명이라는 이렇게 제한이거나 99명이라는 제한 숫자가 있으니까 친구 6명을 다 부르면 가장 좋은 건데 어쩔 수 없이 3명을 불렀는데 그 3명 안에 내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면 생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쵸.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거는 그 결혼 준비할 때 네, 뭐 웨딩 인원 촬영 가잖아요. 할 때. 네네. 웨딩 하봉. 맞아요. 그럴 때도 요즘은 못 가니까 맞아요. 그게 조금 그 구경 가는 게 더 재밌는 속상하더라고요. 건데, 맞죠? 그쵸. 나는 어떤 드레스 입을까? 그쵸. 아니, 연탄. 미래 나를 좀 봐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그리고 또 결혼식- 정보도 얻는 거고 그 친구가 이제 웨딩 드레스라든지 이런 샵 같은 걸 많이 가보니까 그런 거 하면서 조금 더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도와줘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에도 그 친구도 바쁘지만 한 번 더 와줄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사연이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저는 A라는 분이 친구들한테 결혼을 준비하면서 약간 홀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쵸. 잘 보면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 이것도 A랑 B랑 나눌게요. 진짜 A라는 사람은 결혼식 준비할 때 내 사람들을 더 잘 챙겨요. 밥도 사주고 아니 뭐 하면서 축가 같은 것도 부탁해야 되고 사회 같은 것도 부탁해야 되니까 내가 옷이라도 좀 줄게. 아니면 뭐 다음에 너 갈 수 있게 뭐 상품권을 좀 더 챙겨주거나 아니면 여행 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뭐 혼수 준비를 하거나 하면 뭐 스드메라든지 이런 거 하느라고 바빠서 남들한테 홀대하고 그냥 청첩장만 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었을 때 우리는 A라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내가 나를 챙겨주고 결혼식에 갔었을 때 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나도 저 사람의 진짜 울타리기에 있고 나를 챙겨주는 마음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까 주디님이 말한 것처럼 인간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누가 하든 내가 하든 조금씩.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A라는 분은 고마움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려고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이 사연자분의 A분은 정말 그냥 고마움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인색한 거죠 너무. 네. 그쵸. 그래서 이럴 저는 때 또 고맙다고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근데 시연님이 한번 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과연 내가 이 친구들이랑 계속 아니면 이제 같이 지내야 될지 음. 아니면 B라는 친구만 내가 얻어서 이 모임을 이제 좀 약간 해산시켜야 될지. 그쵸. 근데 이제는 또 마지막에 근데 하신 말씀이 오래 알고 지내고 싶어서 풀고 싶다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정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좀 삼자여서 뭐 이건 좀 정이 없다 A라는 친구가 홀드할 수 있지만 사람이 쌓인 추억이 많으면 이런 일이 생겨도 막상 그걸 결정하기 쉽진 않아요. 딱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한 거긴 하지만 약간 저는 제가 소개시켜줘서 만난 커플이 있었는데 그때 좀 결혼을 뭐 제가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너무 고맙다라는 말이라든지 그런 말이라든지 무언가를 조금 더 해줬었을 때 고마움의 표시라든지 이런 게 전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이 끝나고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그건 좀 너무했네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저는 약간 제가 마음속에서 떠나 보냈죠. 바이바이. 안녕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네요. 잘 살고 다시는 엮이지 말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본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스타일러를 해주고 나서 그 친구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연님이 다 해주고 나서 이 친구 오히려 나한테 연락 안 오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스타일러만 해주고 이 친구 나중에 결혼식도 못 부르는. 네. 그리고 결혼이 끝이 아니고요. 이제 아이를 가지면은 아이 선물도 해줘야 되고요. 집들이, 돌잔치, 네. 뭐 아이 선물 그 외의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이 친구가 정말 고마워할 줄 모르는 친구라면 지금 빨리 솔직히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면 네. 진짜 나의 이제 지갑이 털린다는 말을. 아니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을 해줘야 되죠. 네, 왜냐면 네, 시연님이 지금 정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한번 보고 나서도 내가 조금 더 그런 걸 정을 주고 싶다는 거라면 우리가 그 선택의 여지는 없죠. 왜냐하면 뭐 10년지기 친구 같아요. 아까 고등학교 친구라고 했으니까 지금 20대 후반이라면 10년의 값을 그냥 그때 치르고 나는 더 잘 살거나 내가 그래도 사람 한 명 행복하게 살게 해줬다. 왜냐면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축복해주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내가 계속 돈이 나가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해주는 건 없어. 그러면 진짜 그래요. 미운 게 맞는 거예요. 네. 냉정하게 네. 네. 생각해봐야죠. 미워야죠. 네. 그 사람 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 상한 걸 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은 뭐 주디가 하면 좋겠네. 지난주에 슌디가 했으니까. 네. 아 같이 해야죠. 두 분이 네. 같이 해야 돼. 여자 네. 둘이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번 네. 제가 결혼하는 사람의 입장이 조금 되어 볼게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친구가 A니까 슌디 그리고 시연님이 주디가 네.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스타일러 좀 사줘. 스타일러? 내가 B랑 이야기해보고 좀 결정하면 안 될까? 근데 B는 이미 해주기로 했어. 괜찮대. 나는 아직 B랑 얘기를 못 해봐가지고 한번 내가 얘기해보고 바로 알려줄게. 야, B는 듣자마자 해준다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다 계산해봐야 되냐? 아 이거 슌디 뭐 준비한 멘트 같은데요. 아니, 좀 나쁘게 해보려고 오늘은 슌디가 네. 악역을 했습니다. 나쁜 역할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네요. 짜릿해요. 짜릿. 약간 이런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인생을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좀 여기서라도 그럼 다음에 사연 올 때 어떻게 해요? 매운맛. 조금 네. 그런 역할을 오게 되면 무조건 슌디를 시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갈 확률이 크죠. 어떻게 보면 A는 A 주장을 계속 내서는 거고 계속 피하고. 시연님 입장에서는 B라는 친구랑 얘기해보거나 내가 조금 더 잘 판단해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인데 너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B 친구가 또 뭐 대사를 짧게 하자면 시연님한테 또 시연님이 전화가 오면 이럴 것 같아요. 그냥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B 친구의 성향을 모르지만 저는 B 친구가 오히려 이 세 명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해주는 사람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성향이 달랐지만 원래 좋은 중재자가 있으면 그 세 명이 잘 굴러갈 때가 있는데 결혼이라는 인생에 뭔가 큰 무언가가 오니까 서로의 주장이라든지 서로의 무언가 예민한 것들이 다 터져버린 거죠. 맞아요. 그리고 본 적은 없지만 이 B라는 친구가 굉장히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연님이 이 B라는 친구를 그냥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같이 네. 그냥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조금 그래서 느껴져요. B한테 얘기해 보겠다거나 어떻게 보면 이 시연님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그 성향이 비슷하거나 생각이 비슷했으면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줄 때 A, B 친구를 두 명 묶어서 그쵸. 다 욕을 해버렸으면 되는 네. 건데 B라는 친구에 대한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 보면 B라는 친구랑은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친밀도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시연님을 위해서 조언을 한마디 하면서 이 사연을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이 고마움을 제때 말하지 못할 때가 어쩔 수 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걸 준비할 때 정말 내 인생 일대 어떤 무언가를 준비할 때 그걸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꼭 그때 고마움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결혼하는 순간이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실은 언제든 이 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손절을 해도 진짜 언제일지 모르는 거네. 언제일지 모르는 거고. 상대가 손절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고맙다고 말을 해야 하는 순간에 고맙다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더 끈끈하게 이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시연님께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를 좀 각각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지냈던 시간들도 물론 있지만 나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랑 해서 잘 맞는지. 왜냐면 이제는 관계를 정할 때에도 내가 누구랑 잘 맞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10년 동안 알아왔잖아요. 더 같이 지낼 시간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50년, 60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 많아요. 그러니까 60년을 판단하기 네네. 위해서 이 10년을 끊어냈지. 그쵸. 그렇게 봐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또. 맞아요. 네. 저는 뭐 제가 오빠처럼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사연을 보면 좀 안타까웠던 게 저도 이제 주변에서 결혼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뭐 문제라든지 남자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자분들도 이런 결혼하면서 서로가 다투거나 감정적인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연님이 친한 동생이라면 오히려 한 번은 그래도 좀 더 생각해 주면 안 되겠냐. 지금 베풀면 뭐 이 친구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언젠가는 한 번은 돌아올 것 같다. 그게 무언가 다른가로 이 친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가 미워도 떡 한 번 더 준다는 마음으로 지금 결혼 떡을 주는 거죠. 스타일러를 떡을. 사주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연님이 내가 좀 돈을 더 썼거나 아니면 친구가 잘해줘서 줬을 때는 마음이 편한 건데 내가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친구를 미워하면서 줬기 때문에 마음 아픈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 또 조금은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떡을 한번 줘보는 거. 줘봐라. 떡을 한번 줘봐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줘봐도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아,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내가 되는 말하고도 경우 되게 웃겨.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또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각박한 사람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또 베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나쁘지 않다라는. 네, 문희님의 이야기 들어볼 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시연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